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쉬어가는 가운데 코스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궁금한데 매니저님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우리 동시만기일 날 네.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죠.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그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 때문에 지수가 코스닥 지수는 거의 1%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행히 어제 밀렸던 자리를 그대로 회복을 좀 시켜놓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고점이 737포인트였는데 지금 735포인트까지 이제 올라왔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만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왜 우리 시장이 또 미국장은 빠졌는데 먼저 이제 급반등을 하느냐? 네. 아마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김영민의 시장직설 주제는 셧다운 우려 해소. 오늘 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또 우리 국내 증시가 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오히려 급락했을 때 방어가 잘 되고 있죠. 지난 화요일 날 미국 증시가 4%가 넘게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우리 시장 코스닥은 0.6% 빠지고 끝났거든요. 오늘도 미국 증시가 2% 이제 급락했는데 지금 현재 1.7%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시장이 좀 선제적인 이제 반등을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다. 이미 주 초반에 시장의 이제 단기적인 이제 조정의 끝자락은 확인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밤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이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미국 예산안이 이제 이게 통과가 좀 돼야 되는데 임시 예산안을 원래는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다가 오늘 민주당의 이제 하원 원내대표 이제 척 슈머 의원이 셧다운이 되는 것보다는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상원 통과가 되려면 민주당 쪽에서 한 7개에서 8개 정도 이제 표가 넘어와야 되는데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1%가 넘게 이제 반등을 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선제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제가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요 세 업종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움직이는 거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 하이닉스 중심으로 죄다 올라가고 있죠.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알테오젠 중심으로 오늘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다 급등하고 있고 로봇 종목들도 그동안에 또 잘 안 움직였던 유진 로봇, 요것도 제가 협동 로봇, 최근에 로봇 쪽 이슈들은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T-로보틱스, 유진 로봇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 액추에이터 관련된 하이젠 R&M이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업종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제 이 반가운 이제 시장의 상승 흐름이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자. 주말에 미국 예산안이 이제 매끄럽게 만약에 이제 통과가 좀 된다면 관세 악재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까지는 무조건 강경하게 이제 밀어붙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과 이제 미국의 정면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이 강대강 대치 속에서 뭔가 또 타협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0% 관세 매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거든요. 오히려 시장이 이제 이 관세 충격으로부터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음 주에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내 증시 굉장히 탄력적인 이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업종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정의 끝자락으로 왔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더 올라주기 바라면서 오늘도 수급이 향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알테오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가 알테오젠이었어요. 네. 오늘 개장하자마자 바로 7% 그냥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알테오젠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조만간에 뭔가 이제 딜이 나올 거다라는 소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수급적으로 일단 어제부터 이제 또 외국인들의 저점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36만 원 이 저점대까지 빠졌을 때 제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머크사가 지금 할로자임에 특허 무효 심판을 이제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최근에 또 이 할로자임이 왠지 이제 무효 심판에 질 것 같으니까 먼저 협상을 이제 제안했다라는 썰도 좀 돌고 있는 상태예요. 원천적으로 이제 이 포괄적 무효가 특허 심판을 통해서 무효화된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의 특허가 굉장히 공고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건 이미 작년 12월 달에 이슈가 불거졌을 때부터 교통 정리가 이제 빠르게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할로자임이 IR 하는 동안에
컨퍼런스 콜을 하는 동안에 뭔가 이제 이게 새로운 악재인 것처럼 이제 다시 부각이 좀 돼버렸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되고 있고 오늘 장 초반에 40만 원 이제 안착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 제가 다음 주는 제약바이오 그야말로 이제 빅뱅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에 초록 공개하고 뭐 임상과 관련된 특히 HLB 시판 허가 대기하고 있고 주요 일정들이 지금 줄줄이 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예외 없이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도 준비를 좀 해왔고 리뷰도 해드릴 거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편입을 좀 해보시는 걸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특히나 제약바이오 흐름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알테오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전장에 이제 제약바이오 대형주 알테오젠, 오후장은 중소형주 퓨처캠을 이제 특징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날 퓨처캠이 전립선암 신약 FC705에 대해서 국내 식약처에 3상 시험 계획 승인 신청서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3상 진입을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임상 3상이 이제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3상에서 가장 달라진 건 단독요법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이 호르몬 요법으로 같이 병행요법을 해서 3상을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시험계획 신청서를 요청을 했거든요. 실제로 전립선암 2차 치료제는 거의 대부분 화학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요법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독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리는 거기 때문에 임상 3상 시험 계획서만 놓고 보면 이 지금 퓨처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립선암 신약이 그야말로 이제 상업화에 대한 이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올릭스가 최근에 일라이 릴리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 시총이 1조 원을 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는 3상 진입을 앞두고 있고 글로벌 지금 임상 2상 진행하고 있죠. 사실상 파이프라인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퓨처캠이야말로 진짜 진작에 1조 원이 넘어갔어야 되는 종목인데 아직도 5천억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후장에 또 중소형주까지 수급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퓨처캠도 반드시 좀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퓨처캠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퓨처캠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셀비온이 3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주가가 3거래일째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목표가 터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셀비온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4일 전에 이제 11일 날 저점 딱 찍고 그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2만 원 뚫으면서 주가가 상단을 완전히 뚫어버렸거든요. 셀비온도 전립선암 신약이에요. 오히려 이제 퓨처캠하고 또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국내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를 보면 5월날 이 객관적 반응률은 셀비온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셀비온이 47.5%고 플루빅토가 이제 29.8% 이 정도의 이제 수준이었기 때문에 셀비온 역시도 이제 전립선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셀비온은 시총이 더 작아요. 얘는 지금 2천억대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동종의 피어 그룹들하고 상대평가를 해가면서 이 종목이 얼마나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지를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셀비온도 오늘 드디어 이제 2만 원대를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30%가 넘게 수익이 났지만 상장 이후에 3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었던 걸 감안을 하면은 한 2만 4천 원 정도까지는 저는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가치라든지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뭐 약간의 눌림목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2차 목표가로 2만 4천 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셀비온 2만 4천 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코오롱 티슈진이 3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주고 있는데 네. 목표가를 어디까지 높여볼까요? 요거 이번 주에 진짜 히트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월요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딱 일주일 지났잖아요. 월화수목금 5일 내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정확하게는 지금 31%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관절염 환자들이 30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도 전체 인구의 한 5에서 7%가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이 개발하고 있는 이 무릎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그리고 RA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역시도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거기서 이제 만약에 임상이 성공을 했을 때는 굉장한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소개해드릴 때도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4만 원에 소개했던 게 지금 3, 4일 만에 그냥 지금 5만 2천 원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탄력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금 동반해서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시총이 이제 4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좀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격이 조금 벌어지긴 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뭐 한 4만 7, 8천 원 정도 단기전에 좀 들어왔을 때 이제 고려를 좀 해보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차 목표가를 제가 6만 원까지 좀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2차 목표가 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빛레이저가 14% 수익 중에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다음 주에도 좀 올라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배터리 쪽 이슈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한빛레이저는 또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를 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필옵틱스라든지 한빛레이저, 캠트로닉스 제가 줄줄이 다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수혜주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예외 없이 지금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레거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빛레이저는 오늘도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7,000원이 이제 제가 매물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를 지금 오늘 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불꽃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의 GTC 2025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루닌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을 언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액침 냉각 점유율이 얼마나 확대가 될 건지, 그 다음에 소캠이라는 이슈. 올해 1월 달에 엔비디아가 이제 소캠 이슈를 한번 CES 전후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소캠과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다시 이제 반영이 되는지 그걸 꼭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역시나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 대한 이제 종목들은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유리기판 관련 수혜주들 캠트로닉스, 한빛레이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목표가 7,500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계속해서 보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빛레이저 다음 주에 불꽃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네. 또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바이오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바이오와 로봇을 묶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가 점심시간에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냥 현재가로 바로 편입하겠습니다. 9,400원 현재가로 큐렉소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로봇,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초에 이제 고영이라는 기업이 미국 FDA로부터 수술 로봇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이후에 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큐렉소도 역시나 무릎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그 수술용 로봇 큐비스 조인트라고 하는 수술용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실제로 일본에 이제 독점 판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매출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고 가장 또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 FDA에 이제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큐렉소도 승인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좀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조금 좀 재밌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큐렉소는 2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쭉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오는데 실제로 작년에 큐렉소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정말 뭐 박살났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인도에서 독점적인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위탁 대리점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메릴 헬스케어라고 하는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 메릴 헬스케어가 2023년에 무려 이제 큐렉소로부터 50대가 넘는 로봇을 도입을 해갔는데 2024년에 소위 말해서 짝퉁 로봇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큐렉소가 계약을 끊어버렸는데 그 짝퉁 로봇이 당연히 성능이 못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다시 인도에서 이 기업 쪽으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어요. 1월 달에만 8대가 벌써 이제 수출이 좀 됐고 올해 1분기 중에 20대가 넘는 이제 로봇이 수출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코오롱 티슈진하고 이슈가 똑같아요.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임상에 성공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 규모가
전체 인구의 거의 한 5에서 7% 정도는 무릎 관절염을 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골 재생이라든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시장 진출해 있고 인도 시장 진출해 있고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주가도 충분히 바닥권까지 조정이 이제 진행이 됐다가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일단 딱 직전 고점 11,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큐렉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제약바이오 종목이에요. 네. 현재가 59,000원에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뭐 매달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이에요. 2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또 다시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왔어요. 특히 비만 치료제 쪽에서 로슈라는 기업이 덴마크 이제 질랜드 파마하고 물질 도입 계약을 했는데 그 도입 계약 규모가 무려 선급금 포함해가지고 7조 7천억 원 정도 규모로 계약을 했어요. 선급금만 2조 원이 넘게 이제 지불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하면 전부 다 GLP-1 유사체 기반의 이제 비만 치료제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 이제 질랜드 파마로부터 도입한 이 물질은 아밀린 이제 유사체라고 해서 GLP-1 유사체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이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D&D 파마텍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이렇게 엄청난 이제 빅딜이 일어날 정도로 시장이 이제 확대된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D&D 파마텍이 미국의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 메세라하고 지금 공동해서 기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경구용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공동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후보 물질이 요번에 이제 질랜드 파마에서 도입한 아밀린 인제 유사체하고 거의 흡사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관련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의 시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 치료제 쪽 종목들은 약간 좀 쉬고 있는데 D&D 파마텍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이렇게 제형과 관련된 기업들, 장기 약물과 관련된 기업들은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감안을 한다면 저점 매수를 충분히 좀 해놓으셔야 된다. 다음 주에는 또 비만 치료제가 바람을 한번 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은 D&D 파마텍은 올해 연초에 고점 6만 원을 한번 강하게 뚫었잖아요. 뚫고 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2달 이상을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요 행보 조정이 5만 원대 구간에서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하면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빠르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기술적으로도 변곡점이 좀 만들어지는 위치여서 로슈의 대규모 이제 기술 도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변곡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3,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D&D 파마텍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아까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말씀해 주셨는데 급등주를 선점하는 전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도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을 좀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이슈에 가장 좀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 순서대로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